있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선거구 획정협상과 본회의 출석 문제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윤철 대표와 전화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에 관한 선거법 협상은 본회의가 끝난 직후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는 정치권이 국민에게 베푸는 선심 쓰는 거래의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구 획정은 새누리당이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선거 역대 총선에서 선거 직전까지 타결하지 못하다가 선거법이 의결된 날짜를 한번 봤습니다. 15대는 1월 27일, 16대는 2월 8일, 그리고 17대는 3월 9일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18대는 2월 22일, 19대는 2월 27일 이렇게 됐습니다. 저 자신부터 정치권의 정치적 구제를 증거하는 이런 생생한 기록들을 볼 때마다 한없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20대 선거구에서는 선거구 존재 전체가 무효로 되는 상황에서 총선 룰을 정하는 선거법을 조기에 확정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헌정사상 유례 없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선거법 인질 전략 때문에 전 무망하게 됐습니다. 깨어있는 유권자들은 선거법을 정치인 밥그릇법이라고 선회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선거 방해랄까요? 또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랄까요? 에 대해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귀성 행렬이 시작됩니다. 덕담을 주고받아야 할 설날 모임에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조차 다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숨토는 불을 보듯 폭발합니다. 모진 사람 옆에 있다가 배가 맞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그 연계 횡포에 우리 당까지 선거 획정도 못한다고 국민의 질책을 들을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이 민심에 답해 주십시오. 가슴이 새까맣게 탈 지경이라고 하는 대통령 말씀에는 투표권이 새까맣게 탈 지경입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 당은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또 입법 상황을 하나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서 양보를 거듭했다는 사실을 또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역구 의석수도 사실은 새누리당 입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7석에 대한 빈 공간, 비례대표가 줄어듦으로써 인한 그 사표가 늘어나고 비례성 원칙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보정으로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먼저 인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병석 새누리당 위원장이 조정안으로 낸 균형의석제, 그것은 권역별 연동형에서 그냥 연동형으로 완화한 약간의 요소를 가미한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거의 19대 때를 비교해보면 득표에 따라서 의석수의 변동이 없는 정도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수당이 불이탈을 받는 것에 대한 최소 의석수 제도, 최소 의석제를 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색으로 선거 연령이나 18세까지 선거 연령 인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거 개혁성의 쟁점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제 어찌 보면 여당을 모두 수용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에게는 도대체 뭐가 남아있는지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거법 협상에서 야당의 입장을 대폭 수용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야당의 입장을 받아들인 내용이 과연 뭡니까? 이 협상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둘째, 도대체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야당과 이견이 남은 부분이 뭡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견이 선거구 부재라는 초법적 상황을 계속 방치할 만큼 큰 겁니까? 제가 지난 29일 이전에 야당의 입장을 서로 논의한 3대3 회의에서 남은 것은 강원도의 특별선거구 설치 현안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논의합니다. 논의해서 어떻게 처리될지는 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하되 이런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초법적인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거구 없이 선거운동하고 있는 정치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풀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당은 오늘 1시에 의총을 열어서 본회의 참석 과연 국회의장께서 일반 국회를 연다면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일반 국회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국회가 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선거구 획정 국회안에 획정 없이는 원샷법이나 북한인권법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선거법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 국회는 한국 국회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국회 안에 획정 시기가 실질적으로 진전되었다고 간주되면 여러 입장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우리 당의 협상 제안에 의해서 2월 11일까지 선거구 획정 국회안의 타결을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문제에 관해서 원철 대표와 논의를 했습니다만 원철 대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응하면서도 아직까지 쟁점 법률과 동시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타결하고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2월 11일까지 여야 간 타결이 실패할 경우에 국회의장이 2월 12일에 중재안을 만들어서 직권상정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중재안은 실제 쟁점 법률과 별도로 선거법에 관해서 서로 지금까지 정한 기준들에 양당이 양해하고 그 내용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절차를 통해서 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 저희는 합리적인 절차, 그동안 이루어진 양해된 내용을 그런 상정 절차를 통해서 한다면 우리 의총의
뜻을 물어서 이에 관한 논의를 오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장과 여당이 약속한다면 여야 협상 결과와는 상관없이 2월 12일에는 선거구 획정 국회안이 성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선거구 획정위로 보내져서 결과적으로 양당이 양해한 내용을 기준을 토대로 선거구 획정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그나마 국회가 국회 임무를 무시하고 그동안 국회 국민들에게 잘못한 내용들을 사과하고 늦더라도 획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에 협조한 것이다라는 결과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안도의 뜻을 갖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점까지라도 저희는 양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의총에 물어보겠습니다. 정치권이 모처럼 하나가 돼서 국민 여러분께 서로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목희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소득 3만 분의 나라에서 이런 대통령, 이런 정부 여당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쟁점 조건이라고 제출되어 있는 것들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무모한 법안들입니다. 그리고는 통과시켜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료비가 폭등할 수 있는 법입니다. 파견법은 460만 노동자를 파견 대상으로 만드는 지구상에 그 비슷한 사례가 없는 법입니다. 거기에 법안의 일괄 처리를 고집합니다. 선거법과 연계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수석비서관회의 이런 회의석상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야당 탓, 국민이 나서달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까지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미세한 유리함을 위해서, 이런 당리당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 돌리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국민이 뭐라고 하든 눈도 일적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후한무치합니다. 그럼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이 북핵탄 야당 탓입니까? 정부가 지난해 핵심적으로 추진한 30개 경제 활성화 법안, 소위 경제 활성화 법안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제외하고는 다 통과됐습니다.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서민들은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거는 삼척동자도 하는 일입니다. 정부에게 있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자신들의 잘못은 선거에 활용합니다. 야당 때문에 경제 활성화되지 않았다. 뒤집어 씌우기 전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발목 잡는다고 한 법안 중에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지난해 말 정무위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된 법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연말로 일몰이 되는 대부업법, 그렇게 합의 통과하자고 사정했지만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정부가 이것저것 꼼수를 부려서
국회와 야당에게 경제 실패 책임을 전가시켜도 국정 운영의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경제 입법과 누리과정 예산 이런 현안들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비겁한 정부의 모습을 국민들은 연일 지켜보시느라 기가 막히고 답답합니다. 국민들은 아십니다. 누가 문제이고 무책임한지를. 남탓만 하는 대통령을 볼 때마다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따라 배울까봐 걱정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에게 마지막으로 충고합니다. 지금 당장 시도별 의석수 결정에 나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이 전혀 근거가 없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연계를 고집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그 연계를 끊어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19대 국회의 입법은 여기서 멈춰서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춘석 수석 부대표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선거권을 볼모로 잡는 볼모 정치를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제 파탄의 책임을 국회, 야당에 돌리는 것도 모자라 국민의 투표권까지 볼모로 잡는 것은 볼모 정치이고 막장 정치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어느 여당도 선거구 입정을 볼모로 야당과 국민을 협박한 전례가 없습니다. 선거는 국회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기회입니다. 정부가 내키면 나눠주고 안 내키면 빼앗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정부와 여당이 막고 나서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미 여야는 지난 23일 원시적법 및 북한인국법을 선거법과 같이 처리하기로 구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당은 원시적법 처리를 요구하기 전에 처음부터 야당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인지 합의를 해놓고 원하니 또 청와대가 뒤집은 것인지 이에 대한 해답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제2국민투표를 위한 선거구 입정 마지노선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전 세계 110개국 164개의 공관에서 치러진 제2국민 선거에서 우리 당의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약 14포인트 크게 앞선 바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선거 결과를 염두에 두고 제2국민들의 선거권을 고의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여당은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입정안을 오늘 중으로 중앙선거관위에 넘겨 제2국민의 정당한 투표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다음은 백군기 의원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이어서 이번에는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북계국에 통보했습니다. 사실상 핵실험에 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국제사회에 알린 것입니다. 북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이러한 위협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달 5일 실시한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제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국의 우려, 불안은 가랑고 않고 막무가내 위성 발사를 빙자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는 것은 더욱 강력한 제재를 불러올 뿐입니다. 정부는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강행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혹독한 대가가 어떤 유형의 제재를 뜻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입으로만 강력한 혹독한 제재를
말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해법이 나오기 전에는 북한에 대한 어떤 강력한 대응을 약속해도 국민들은 정부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다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현재 평양을 방문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 영동을 침범할 경우 이성체의 잔해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입혔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단호한 대응이 준비되고 실시되기를 요구합니다. 덧붙여서 요즘 북한이 날리는 대남 전단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차량이나 옥상에 위해를 가한 상황인데요. 이 보도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차량 파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물탱크에 대한 파손 현황들인데 이런 것들이 만약 사람들에게 맞았을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 하는 것들은 자명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라면 이러한 유행을 했을 때 그 살포한 원점에 대한 타격을 실시해야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북한은 대한민국의 민간단체가 전단 살포 시에 로켓 포격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국방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라도 국방부는 확성기 방송의 확대 문제, 전단 살포의 문제, 전광판의 가동 문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이렇게 해야 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발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그리고 금융위원회를 필두로 해서 정부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서 성과주의 확산을 기치로 내걸고 공무원, 공기업, 기업 근로자 등 다수의 국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성과가 미흡한 근로자에 대해서 보수 삭감이라든지 해고 등의 조치가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기억해보시면 세월호 사태,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가장 최악의 성과자는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선출직 공무원과의 균형을 위해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업공무원 제도, 그리고 공공기관의 공공성, 개별산업의 속성과 기업의 특수상황 등을 깡그리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성과주의의 확산을 도입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침몰을 가져올 수도 있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금융산업 분야의 임종영 금융위원장이 새해부터 느닷없이 성과주의를 확산하겠다고 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책임지는 자의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불러온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금융위원장은 작년 12월에는 금융사 인센티브 체계가 불안전한 판매를 유발하는 근본 요인이라고 했다가 불과 한 달 만에 정반대로 금융회사의 개인 실적 위주의 성과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권과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임금은 근로조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에서 기본급과 성과급의 비중은 엄연히 노사 간의 자율교섭으로 교섭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이를 고용노동부가 취업규칙 해석 지침을 통해서 노조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하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